안녕하세요. 나한강의 빠르고 실용적인 초급 한국어 4장 가족 호칭 어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비디오를 복습해 볼게요. 취미를 물어보면 독서, 독서는 조용해, 조용하면 사진 찍기, 사진 찍기는 빨라, 빠르면 운동, 운동하면 필라테스, 필라테스는 느려, 느리면 서예, 서예는 멋있어, 멋있으면 수영, 수영은 짜릿해, 짜릿하면 야구, 야구는 신나, 신나면 음악 감상, 음악 감상하면 한국 가요, K-팝은 한국어, 한국어면 난강. 그럼 오늘의 단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10가지 새로운 단어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조부모, 조부모. 조는 여기서 grand를 의미하는 거예요. grandparent. 조는 grand, parent는 부모. 조, 부, 모 각각의 글자가 의미가 있는 한자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grand는 조, 일찍이라는 뜻이죠. 자기 부모보다 더 먼저, earlier parent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는 father, 모는 mother, 모두 Chinese letter, 한자어로 되었다는 거. 그리고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부모님, 증조 부모 이렇게 얘기할 때는 great grand, 고조는 great great grand은 고조, 한국어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더불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문장으로 만들면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님은 부모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부모님, 선생을 높이는 님이 붙어서 선생님인 것처럼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조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장, 할, 아, 버, 지. 한음절 한음정 할, 아, 버, 지. 이렇지만 이것이 연음으로 이어질 때 리을 받침이 아의 이응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 아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할과 아버지를 더하면 할아버지. 이거는 한국어겠죠. 그렇죠? 할아버지. 이게 조부라고 한자어로 할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는 할아버지, 한국어를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자연스럽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건강하세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머니는 이응이 아니기 때문에 연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할머니. 각각 한 음절 읽을 때랑 붙여서 읽을 때랑 발음이 똑같습니다. 할머니 이렇게요. 자, 할머니도 역시 할과 어머니를 합해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어자가 탈락되어 할머니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할머니는 힘이 세요. 할머니를 사랑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제가 예시로 들은 할머니는 힘이 세요. 에는 주어가 마치 두 개인 것처럼 보여요. 할머니는 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의미는 통하겠지만 약간 부자연스럽거나 모호한 점이 있는데 힘이 power is strong 이라는 아는 문장, 두 개의 문장이 겹쳐진 문장, combining sentence 형태를 띠면 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힘이는 주어가 아니라 보어. 센텐스 스트럭처에서는 컴플리먼트의 역할을 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큰 아빠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을 때 큰 아빠 크나빠 여기 니은이 뒤로 넘어가니까 큰아빠 이렇게 연음으로 소리가 나겠죠? 큰아빠 큰아빠는 큰과 크다 아빠가 합쳐진 뜻인데요. 여기서 크다라는 의미는 older를 말해요. 그래서 아빠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를 말하고요. 그러면 큰엄마는 아빠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 형제가 아니고 큰아빠의 부인을 큰엄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큰아빠는 선생님이에요. 큰엄마는 간호사예요. 자, 그리고 한국어의 가족 호칭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가계도를 함께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어에서는 관계를 중요시 하는 문화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국에서 이 관계를 계산하는 나와 상대방이, 나와 친척이, 나와 가족이 얼마만큼의 거리인지를 나타내는 단위가 촌입니다. relationship distance, 촌. 자, 이 촌을 세어서 요 촌을 이용한 호칭을 한국어에서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가계도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 가계도를 또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관계에 따라서 말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촌수가 위에다. 나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면 높임말을 써야 된다던가 어떤 특정 표현을 써야 한다던가 한국어에는 이런 점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 가계도를 그려보시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촌 오빠. 자, 여기서 사촌은 사촌오빠. 제가 만약에 붙여서 읽으면 사촌오빠라고 읽겠죠. 사촌오빠. 왜냐면은 이게 연음이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사촌이라는 단어는 cousin이라는 독립 단어고 오빠는 오빠, older brother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서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사촌 오빠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 사촌은요, 나로부터 4번 건너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에서 커즌이니까 우리 큰아빠의 아들 뭐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제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나와 우리 엄마 아빠는 1촌입니다. 그리고 아빠와 큰아빠 사이는 2촌이에요. 형제지간은 2촌. 왜냐하면 형제로부터 엄마 아빠를 거쳐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1촌, 할머니 할아버지와 큰아빠가 2촌, 또 1촌, 그래서 합하니까 2촌이 되는 거예요. 계산 되시나요? 그리고 이 큰아빠와 큰아빠의 아들, 이 오빠는 또 1, 그래서 1촌 위로 2촌, 3촌,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내려오니까 큰아빠의 아들인 4촌 해서 커즌이 된다는 거.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사촌 오빠랑 친해요. 사촌이랑 친해요. 오빠가 없다면 커즌이라는 단어만 사용한다면 사촌이랑 친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받침이 있을 때는 이를 붙여줘야 되겠죠. 사촌이랑 친해요. 자, 그런데 랑 친해요. 누구랑 친해요. 이렇게 할 때는 구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글로 쓸 때는 사촌과 친해요. 또는 사촌하고 친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말로 할 때는 사촌이랑 친해요. 사촌 오빠랑 친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 그리고 한국어에 이 사촌이라던가 이런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에서는 특히나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게 문화적으로 약간 무례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촌수 서로의 관계를 이용해서 부르는 호칭 방법이 굉장히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촌. 촌수가 3단계 건너져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나요? 나와 부모님은 1촌, 부모님과 부모님의 형제는 2촌. 왜냐하면 부모님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의 엄마, 아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나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2촌을 더하니까 1 더하기 2는 3. 그래서 3촌. 계산되십니까? 3촌은 착해요.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착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나이스하고 굿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언니.
자, 언니는 older sister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언니라고 부를 때는 자기 자신이 여자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남자다? 그럼 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누나라고 불러야 해요. 내가 성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부르는 상대방의 호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말한 관계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밑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여자면 언니,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는 오빠, 밑으로는 동생, 내가 남자면 누나, 형, 동생 이렇게 부른다는 거. 자, 그리고 다음 단어는 왜, 할머니, 할머니. 외자와 할머니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여기서 외자는 엄마 쪽, maternal, 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는 무서워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고, 이 외자가 들어간 다른 단어로는 외가. 우리 grandma, maternal family를 말하는 거죠. 외가. 그리고 외삼촌, maternal 엄마의 brother를 말하는 거예요. 엄마의 남자 형제. 다음. 이모부. 자, 여기서 이모는 엄마의 여자 형제를 말합니다. 엄마의 여자 형제. 자, 그럼 아빠의 여자 형제는 고모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여기에 부자를 붙이면 여기 있는 부자는 아까 말한 조부모의 부자와는 달라요. 발음은 같지만 한자어로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남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모의 남편이다. 이모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husband, 이모부. 고모의 남편은 고모부.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단어는 양아들. 양아들. 아들이라는 단어와 양, adopted, raised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stepson이라고 하겠죠. 자, 양아들이랑 놀아요. 사실 한국에서는 양아들이라는 문화가 있긴 한데 stepson과는 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고 가끔 한국에서는 stepson, 양아들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설사 양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내 아들이다,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은 한국어 하면 난강. 자, 그럼 복습을 해볼까요? 조부모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할머니, 할머니는 큰아빠, 큰아빠는 사촌오빠, 사촌오빠는 삼촌, 삼촌은 우리 언니, 언니는 외할머니, 외할머니는 이모부, 이모부는 양아들, 양아들은 한국어, 한국어는 난강. 사실 이번 노래는 살짝 말이 안 되지만 조부모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머니라는 문장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약간 할아버지는 항상 할머니를 제일 우선시한다. priority로 놓는다. 할머니를 favor한다. 한국어로는 그렇게 번역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팁은 가계도와 함께 꼭 공부하셔야 해요. 그래서 나의 가계도를 만들어 보시고 나의 가계도에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나 어떤 관계인지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럼 오늘의 받아쓰기로 검사해 볼까요? 1번 조부모, 2번 할아버지, 할아버지, 3번 할머니, 할머니, 4번 큰아빠, 큰아빠, 5번 사촌오빠, 사촌오빠, 6번 삼촌, 삼촌, 7번 언니, 언니, 8번 외할머니, 외할머니, 9번 이모부, 이모부, 10번 양아들, 양아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10가지 단어를 공부해 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